자, 이번 시간에는 BCD, 이지나 10진 코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코드에서는 특징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BCD 코드요. BCD 코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앞부분에 이제 준 비트가 오고요. 뒷부분에 이제 디지트 비트가 옵니다. 디지트 비트의 개수는 4개로 정해져 있고요. 준 비트도 지금 BCD 코드는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문자를 2개의 준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전체 6비트짜리죠. 전체 6비트짜리. 자, 6비트이기 때문에 2의 6승에서 64가지의 문자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B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소문자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ASCII 코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디지트 비트가 4비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준 비트는 3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7비트, 7비트짜리 코드예요. 요 ASCII 코드의 종류에는 크게 보게 되면 2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 ASCII 코드가 있고, 그리고 확장 ASCII 코드가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ASCII 코드다 그러면 그냥 일반 ASCII 코드 7비트짜리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얘는 2의 7승에서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주로 데이터 통신할 때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문자 가지수 잘 기억하세요. 확장 ASCII 코드는 왜 만들었냐면은 그냥 ASCII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대소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문자, 그리고 문장 부호나 미국에서 이제 사용되는 특수 제어 문자 그런 것들만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확장 ASCII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게 1비트를 더 추가시켜서 이제 8비트로 만들었거든요. 8비트로 만들어서 2의 8승에서 256가지의 그런 문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특수기호 문자나 외래어 문자, 그래픽 기호 그런 것들을 더 추가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확장 ASCII 코드입니다. 이 ASCII 코드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얘는 특징 꼭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EBCDIC 코드 같은 경우에 이제 BC 코드를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이름 보게 되면 BCD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BCD 코드는 우리말로 이지나 10진 코드라고 하는데 얘는 확장이란 말에 붙었어요. 그래서 확장 이지나 10진 코드 해서 BCD 코드를 좀 더 확장시켜 놓은 거다. 그래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준 비트 4개, 4비트, 그리고 디지트 비트도 4비트 해서 총 8비트짜리예요. 8비트짜리. 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2의 8승에서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합니다. 확장 이지나 10진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ASCII 코드고요. 얘는 이제 대형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페리티 비트요. 페리티 비트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페리티 체크 비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페리티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 검출을 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에러 검출할 목적으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100이라는 데이터를 전송을 했습니다. 전송을 하면 이 사람이 1100을 받아야죠. 근데 받은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B라는 사람 입장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뭔가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야, 너한테 뭐 보낼 거 있어. 보내줄게. 그리고 던져주거든요. 그럼 B라는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해요. 근데 A가 뭐 보냈지 B라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 몰라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체크할 목적으로 이제 페리티 비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 자,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겠죠. 송신 측에서 1100이라는 데이터를 보낼 때 요 뒤에다가 1비트 페리티를 추가를 시켜요. 시켜서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자, 요 페리티 비트는 1비트로 되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기수, 우수 해서 이렇게 2가지 있습니다. 짝수하고 홀수하고 우수기수하고 2가지가 있는데 짝수 페리티다 홀수 페리티다 이게 짝수다 홀수다 따지는 게 1의 개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송신측이에요. 내가 송신측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 페리티를 하나 집어넣고 싶어요. 그때 이제 짝수 페리티를 쓸까 홀수 페리티를 쓸까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송신측에서 결정해서 아, 나 이거 짝수 페리티로 보내야지 라고 했을 때 지금 데이터에 보게 되면 1의 개수가 2개가 있죠. 그럼 짝수개가 맞죠? 맞으니까 이 페리티 영역에다가 0이라고 써서 묶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홀수 페리티, 기수 페리티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1의 개수를 세보니까 데이터 지금 2개 있잖아요. 2개면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페리티에다가 1이라고 써서 기수 페리티를 묶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데이터 묶었어요.
데이터가 있고 페리티에다가 1을 추가시켜서 내가 기수 페리티를 묶었습니다. 묶어놓고 이제 상대방한테 던져줄 때 야, 나 이거 기수 페리티를 묶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던져요. 던지면 상대방은 데이터를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받았을 때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줄 때 기수 페리티를 묶었다 그랬으니까 이걸 풀어가지고 진짜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개가 맞다 그러면 에러가 없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오류가 생겨서 이게 숫자가 1로 변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기수 페리티를 보낸다 그랬죠. 근데 개수를 세보니까 기수개가 아니에요. 홀수개가 아니라 짝수개예요. 그러면 이거 오류가 있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뒤에 있는 0도 만약에 1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두 개의 데이터가 변했어요. 두 개의 데이터가. 근데 상대방은 분명히 기수를 묶어서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받아서 1의 개수를 세보니까 기수개가 맞아요. 맞으면 지금 수신 측에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실제로는 오류가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페리티의 그게 단점입니다. 페리티 비트는 1비트로 되어 있고 에러를 딱 한 개만 검출할 수 있어요. 검출. 한 개 검출만 해주는 아이. 에러가 있다 없다 그것만 알려주는 아이가 우리 페리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러 교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에러를 딱 한 개 검출만 할 수 있는 게 페리티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밍 코드요. 해밍 코드라는 아이는 에러를 검출을 해요. 검출한 다음에 이제 뭐까지 가능하다? 교정까지 가능하다. 유일하게 오류를 찾아서 고쳐주는 것까지 하는 코드가 우리 해밍 코드입니다. 해밍 코드는 두 개 비트에 에러 검출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한 개의 에러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밍 코드가 요게 좀 특이한 코드예요. 다른 것들은 이제 에러를 찾아만 주는데 얘만 유일하게 교정까지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중복 검사 CRC요. CRC라는 게 우리 순환 중복 검사라고 그렇게 불러요. 얘는 미리 정해진 다항식을 적용시켜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송신 측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에러 검출을 하기 위한 FCS라는 걸 추가를 시켜요. 추가시켜서 전송을 하면 수신 측에서는 그 프레임에 추가된 FCS를 검사해서 에러가 있냐 없냐 그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CRC라는 아이요.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요 미리 정해진 다항식을 쓴다 요 말이랑 그 다음에 프레임에다가 FCS라는 걸 추가해서 하더라. 프레임에다가 추가시켜서 그렇게 보내더라. 그래서 FCS를 검사해서 에러를 검출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합 검사, BSC라고 그렇게 부르는 블록 합 검사요. 얘는 이제 페리티 비트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에요. 블록 합 검사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1100이라는 데이터랑 1001이라는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다가 페리티를 하나씩 추가시키겠죠. 기수다, 우수다 해서 여기다 이제 페리티를 추가시킬 거예요. 여기만 이제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요 아래쪽도 가로만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세로도 검사할 수 있게 요 아래쪽에다가 또 페리티를 또 추가시키는 거예요. 4개를. 그래서 가로, 세로 전부 다 검사해 주는 거. 그래서 짝수계에 오류가 발생해도 얘는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페리티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에요. 해서 프레임 내 모든 문자의 같은 위치의 비트에 대해서 페리티를 추가해서 계산하고 맨 마지막에 추가 문자를 부가하는 방식을 보고 블록합 검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글 코드다 그러면 한글 코드는 예전에는 컴퓨터가 처음 개발됐을 때만 해도 영문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를 전부 다 코드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한글 코드라고 합니다. 한글 코드 종류에는 보면은 이제 완성형 한글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형이 있고 그리고 유니코드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성형 한글 코드다 그러면 얘가 뭐냐면은 자주 쓰는 문자들 있죠. 그런 것들을 아예 만들어 놓고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전부 다 코드 값을 지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완성형 한글 코드고요. 그 다음에 조합형 한글 코드다 그러면은 조합형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가 조합형이에요. 그래서 자음 따로 모음 따로 있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합해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한글을. 그럼 조합형하고 완성형하고 차이점 좀 볼게요. 얘가 이제 조합형이요. 조합형으로 만약에 내가 워드라는 글자를 쓰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키를 눌러서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이 5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글자, 자음 하나, 이제 모음 하나에다가 전부 다 코드 값을 다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글자 가지고 여러 가지 글자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성형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 한 글자, 글자마다 코드 값을 부여해요. 그래서 워라는 글자에 코드 부여하고 드라는 글자에다가 코드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는 워드 하고 딱 두 글자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성형이요. 아예 글자를 완성시켜 놓은 거고, 조합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키보드, 그게 조합형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문이나 숫자 같은 경우는 1바이트로 표현이 되고요. 한글이다, 한자다 그러면 이제 2바이트로 전부 다 표시가 되는 게 완성형과 조합형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니코드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유니코드는 완성형 코드랑 조합형 코드 있죠. 그 두 가지를 반영해서 개발한 게 우리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16비트 완성형 코드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16비트다 그럼 그걸 이제 바이트로 고치면은 2바이트죠. 그래서 영어가 됐든 숫자가 됐든 한글이 됐든 한자가 됐든 모든 글자를 무조건 2바이트로 다 표현해요. 그래서 뭐 점이 됐든 사이뛰기, 공백이 됐든 그런 것도 전부 다 무조건 2바이트로 표현되는 게 유니코드예요. 완성형 코드다 그러면 완성형 코드는 언제 사용하냐? 우리 외국 프로그램 있죠. 한국에서 개발한 거 말고 외국에서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들 이제 한글화를 시켜야 한국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완성형 코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정보 교환할 때 데이터 충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조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한글을 다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데이터 교환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형 같은 경우는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하고요. 완성형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교환할 때 주로 사용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완성형은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그런 문자들 있죠. 그런 문자는 아예 사용할 수 없어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전부 다 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코드가 부여된 문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얘는. 그래서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조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글씨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정보 교환할 때 데이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환할 때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처리용으로만 사용되는 거고요. 정보를 교환할 때는 우리가 완성형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소프트웨어 한글화가 쉽고요. 한글을 모두 가나다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해요. 그리고 조합형과 완성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유니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코드는 전 세계 모든 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형하고 완성형 둘 다 모두 다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 코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정보를 처리할 때도 쓰고 교환할 때도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제 완성형하고 조합형하고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2바이트로 표현이 된다. 2바이트로 표현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전 세계 모든 문자 표현 가능하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글 코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